남북 정상회담 올해 안에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릴 것 같아. 상반기 안에 열린다 하반기 열린다? 하반기에 열린다. 북한은 핵 동결 내지 핵 폐기를 네. 선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국이. 화장실을 뛰어나고 근데 이제 스타일 좋죠. 눈맛이 그런 거죠. 북한인 미네들이라고 해서 같은 데 가서 왔는데. 현송월 소년 간현악단 그 단장이 먼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흥을 돋구면서 내려왔고 그 뒤에 이제 친서를 가지고 김여정이 내려왔어요. 전략적인 어떤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전략적 수준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은 어떤 사회든지 대단히 평화적이고 좀 부드러워 보이죠. 부드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어떤 긴장을 놓을 수 있고 첫 단추에 그래도 그럴듯하게 기울여는 전략이 있다면 그런 전략이다. 현송월은 뭐 김정은의 애인이라고 봐도 될까요? 현성월과 이제 이설주 사이에 알력 관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들었던 전언을 가지고 쭉 풀어 쓴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김정은에게 있어서 첫 여자는 자기보다 10살 위였던 현성월이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럼 현성월이냐? 2004년에 김정은이가 어머니가 죽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는 대단히 슬프고 마음을 둘 데도 없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아버지가 늘상 즐기는 왕재산 그리고 나중에는 은하수 관현악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공연에 취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악단에서는 그래도 제일 생기발랄하고 끌릴 듯한 그런 미모는 바로 현성월이란 말이죠. 김정은에 대해서 모성본능이라든지 누나로서 자극시킨 부분. 여자로서 이게 많이 자극시켜가지고 이설주와의 결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인데 아버지가 반대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야 나이가 이렇게 많고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아버지가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김정일 아버지가 있을 때 현성월은요 전혀 북한에서 전혀 얼굴도 내밀지 못했어요. 2011년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바로 쫙 올려다가 모란봉 악단을 만들었고 그게 첫 악단장으로 만들고 이건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대단히 총애를 받고 있고 김정은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여성 2명을 내려보내면서 최전선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간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요. 보시기에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시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성 2명이 남한 사회는 원래 또 여성에 대한 대단히 선호적인 그런 사회이고 어떤 공식적인 권력자라고 하면 이게 여성이 내려왔단 말이죠. 예. 그럼 그를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아주 연약한 어떤 여성이 북한 체제를 통치하고 있다. 2명이서 오빠랑 뭐 그리 나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북한을 다루고 북한을 볼 수 있는 전향적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김여정도 통치자라고 봐야 됩니까? 통치자죠. 두 통치자죠. 솔직히 말하면. 왜 이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대체의 언론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결정적 한방 이걸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동시에 조금 더 부연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현재 미국으로의 어떤 자기들의 직접적 컨택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생각할 때 그래도 트럼프한테 북한 만나니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찾아봤겠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유화적이고 정서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꺼리지 않는 전 두 대통령이 다르단 말이죠. 접근이 좋단 말이죠. 이 정권만큼 이제 북한이 봤을 때 접근이 쉽고 뭐 그냥 호박의 동침 같은 정권이 없는 거지. 찌를 대로 들어가고. 정치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친북 성향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더 강하다. 네, 북한도 이게 충분히 그걸 감지할 수 있죠. 북한이 가장 어려운 이 경제 문제. 이걸 해결하지면 안 됩니다. 이제 9월 9일 날은요. 구구절 날에 북한 70주년 구구절이 되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그런 시장에서 아득바득 해가지고 손발이 얼어 터지도록 겨우 밥이나 먹는 정도의 삶을 개선 못하고 구구절을 맞이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요. 사회주의 그 큰 거대한 꿈 그것이 결국은 그런 상투적인 선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명백히
그 사람들이 각인하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그 목표가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 일단은 뭐 남북관계 이런 평화 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개성공단 열고 언제 열든지 금강산 하고 백수한 관광이라니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에서 비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의 어떤 대가로서 순수한 달러가 들어온단 말이죠. 예, 그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달러를 가지고 구구절 명절 세는데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아, 이 세상에 김정은이 들어서 가지고 우리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구구절 넘기기 어려워요.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언제쯤 열릴 걸로 나름대로는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측상. 네, 예, 추측상에만 6.15 정상회담. 타고 온 전용기도 6.15였어요. 편명이. 네, 보면. 그렇죠. 상당히 상징성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죠. 그게. 맞 써가지고 왔을 거예요. 6.15는 또 뭐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큰 대남 정책의 전략에서 핵심적 부분이란 말이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서로 했던 어떤 남북 공동 성명 자기들한테도 딱 맞죠.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언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남북 정상회담 올해 안에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릴 것 같아요. 상반기 안에 열린다 하반기 열린다? 하반기에 열린다. 북한은 핵 동결 내지 핵 폐기를 네. 선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를 못 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정책적 오류를 범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자신하고 우리가 경제가 좀 북한보다 발전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북한하고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심은 그건 근거가 없는 자신심입니다. 특히 회담 같은 건 북한이 벼랑 끝 전술에 배겨내지를 못해요. 아, 벼랑 끝. 네. 왜냐하면 북한은 나가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면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안 되면 죽는다. 죽죠. 네.